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천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월마트가 인플레이션과 재고 증가에 대해 경고하면서 장외 시장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결국 그 분위기가 본장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월마트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반 상품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은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였지만 반드시 나쁜 소식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7%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 문제를 느끼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워낙 호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 큰 자금 문제에 빠져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생필품 외에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이것은 소매업체들의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소매업체들의 재고 판매 비율을 보면 올해 들어 수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총 소매 재고가 5월에만 7천억 달러가 넘게 증가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소매업체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번에 월마트가 발표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월마트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일반 상품 판매에 가격 인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대규모 할인을 통해 재고 밀어내기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대형 소매업체인 타겟 역시 지난 실적 발표에서 큰 폭의 할인을 통해 재고 상품을 정리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지출 심리가 억제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고통스러운 수익 감소를 의미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할 것이란 것을 시장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내일은 FOMC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에 파월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도 모두가 예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최근 트렌드는 시장 예측과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연준의 주요 발표 직후 상승해서 마감을 하고 다음 날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그릴지는 미지수고요. 애시당초 그런 단기적인 예측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으로 이번에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 팔로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제 팔로워분들은 파월이 내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 예상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집단지성이 얼마나 적중할지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최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죠. 우선 미국 시장 2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과 수입이 모두 시장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치는 성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는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성장률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요. 주당 순이익도 전년 대비 3% 증가했는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성적표만 놓고 보면 느려진 성장률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주가는 폭락을 해야만 맞을 것 같은데 애프터마켓에서 오히려 5% 전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이번 분기 낮은 실적의 가장 큰 원인이 환율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달러로 인해 글로벌 매출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중 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의 4%가 순수 환율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실적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감소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죠. 또한 회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될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거의 부합했다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예상해서 주가가 이미 크게 하락했다는 것도 큰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최고 가격 대비 28% 하락해 있었는데요. S&P 500이 같은 기간 18% 하락한 것에 비해 가격이 크게 할인되어 있었죠. 거시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실적이 하락할 것이 미리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프터마켓에서의 성적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분기에 약 50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 하에서도 여전히 10% 정도의 성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2023년 전체 실적에 대해서도 지난 분기의 예측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회사가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표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대형 기술주 구글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구글 역시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밖에 성장하지 못했고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11% 감소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거의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애프터마켓에선 5% 이상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구글도 마찬가지로 강달러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환율 영향으로 매출 성장률이 3.7%나 떨어졌다고 하고요. 환율 영향은 기업과 상관없는 외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둘째로 구글의 작년 실적이 팬데믹 수혜를 최상으로 입었던 시기의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팬데믹 수혜로 매출이 무려 62%나 증가했었는데요. 올해는 팬데믹 수혜가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훨씬 더 안 좋을 것으로 걱정했는데 그래도 13% 성장했으니 우려보다는 선방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있었던 스냅의 암울했던 실적 발표의 영향입니다. 스냅은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의 광고 지출이 줄면서 광고 수익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주가가 하루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이후 마찬가지로 광고 수입이 매출의 주가 되는 구글의 주가는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에서 구글은 의외로 선방을 했는데요. 광고 매출이 11% 증가하면서 시장 예측치도 뛰어넘었습니다. 따라서 우려했던 광고 수입이 생각보다 피해가 적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른 안도감이 투심을 되살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치폴레, 엠페이지 에너지 등의 다른 주요 기업들 역시 실적 발표 이후 준수한 성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애프터마켓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내일은 장 초반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내일은 사실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죠. 네. 장 마감 전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천지개벽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건 결국 시간이 되면 원래 가야 할 자리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래 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미리 가 있으면 되는 거겠죠. 물론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비전과 실제 시장의 움직임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시간차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좁히려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도박이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가야만 하겠죠. 그것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가치는 결코 한순간에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느긋하게 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천천히 가는 사람이 단기적인 이익을 쫓아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보다 성공할 것입니다. 확률에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